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호만 있고 예문은 없는 이런 문제. 자, 다음 글을 읽고 글의 흐름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고 번호만 고르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이거를 이게 보여지는 거 있죠? 이거를 그대로 HTML화 해서 지금 DB화 시켜서 문제은행에 집어넣은 게 지금 이게 보는 이 페이지예요. 이 문제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문제가. 이거를 집어넣으면 직접 넣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문은 없고 예문 번호만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디 갔지? 예문만 있는 위쪽이었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예문이 5개면 y가 6개. 하나 더 많아야 되니까요. 예문이 4개면 y가 5개. 그리고 y와 y 사이는 최소 스페이스바를 3번 이상 눌러서 사이를 띄워줘야만 된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문 유형이 또 있죠. 예문 유형.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 2, 3, 4, 5 그죠? 근데 예문 유형이 뭐 A, B, C, D, E가 될 수도 있고 또 가나다라마가 될 수도 있겠죠. 예문 번호가 1, 2, 3, 4가 아니라 A, B, C, D 또는 가나다로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그 문제 정보 있잖아요. I하고 I 사이에 들어가는 정답. 그죠? 요거는 객관식은 K, 주관식은 Z, G. 이거야. 여기는 주관식일 때 K 대신에 써주면 됩니다. K는 객관식일 때 쓰는 거고요. 여기 두 번째 있는 1. 정답이 1번이라는 얘기죠. 이게 예문이 1, 2, 3, 4로 나가는 문제 같으면 1 이렇게 하면 맞는데 1, 2, 3, 4로 나가는 게 아니라 A, B, C, D로 나가는 거라. 그러면 1번으로 쓰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A로 써야죠. A로. A. 원문자가 어디 갔냐. 원문자. 원문자. 원문자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A, B, C, D. 아닌데? 가로인데? 여기 있구나. A, B, C, D. 여긴데. A로 써야 맞죠? 이렇게. 아시겠죠? 또 가나다라면 가로 쓰면 되고요. 첫 번째 예문이 정답일 때. 두 번째 예문이 정답일 때는 컨트롤 F10이죠. 여기서 두 번째 뜻은 뭐 ABCD로 나가는 거면 B. 그죠?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문에 맞게 써줘야 돼요. 예문 1, 2, 3, 4로 나가는 거면 그 1, 2, 3, 4 중에 정답을. 가나다라로 나가는 거면 가나다라 중에 정답. ABCD로 나가는 거면 ABCD 중에 정답. 1, 2, 3, 4로 나가는 거면 1, 2, 3, 4 중에 정답. 그렇게 문제 정보를 채워주셔야 된다. 자, 이거 보면 6, 1이 있죠. 뭐예요? 이 문제. 그죠? 이 문제에 걸려있는 지문이 총 6문제고 이 문제가 그 지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 정보 아시죠?
I 사이에 있는 거. 첫 번째 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객관식은 K 대문자입니다. 주관식은 Z. 다음에 정답. 다음에 배점. 이 몇 점짜리 문제인지. 다음에 지문에 관련된 이 문제가 지문에 관련된 문제면 총 지문이 몇 문제인지. 총 지문이 6문제. 이 문제와 관련된 지문이 아니 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총 6문제. 이고 이 문제는 그 지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다 라는 거죠. 이게 0, 0인 거 맞죠? 0, 0인 거 이렇게. 그럼 뭐예요? 지문하고 관련 없는 거고 몇 번째인가도 관련이 없는 거죠. 지문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0, 0 쓰면 돼요. 지문하고 관련 없는 문제. 지문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는 총 지문이 아니 그 지문 하나겠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달리는 거니까 지문 하나에 달린 총 문제가 몇 문제인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요. 6이었죠 아까? 총 6문제고 거기에서 이 지문이 몇 번째 아니 이 질문이 이 문제가 몇 번째 문제인지. 첫 번째였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문제 정보 구분자 사이에 문제 유형, 정답, 배점, 지문 총 개수, 지문 순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노가다라서 문제죠. 이제 할 일이 많아서 문제인데 어렵진 않아요. 이걸 이제 구분자를 나눠서 하는데 이게 틀리면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구분자를 시작하고 끝내고 확실히 해줘야 되는데 뭐 하나만 썼다. 2개 다 써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되고 별표를 몇 개를 빼먹었다. 한두 개 빼먹었다. 그래도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에 하나라도 뭐 잘못 쓰거나 빼먹거나 그래도 입력이 안 돼요. 꼭 맞춰서 설명드린 대로 이 구분자로 나누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뭐냐면 구분자 말고 원래 이 문제 안에 문제든 뭐 지문 타이틀이든 지문 내용이든 보기든 예문이든 그 자체에 이 지문 구분자 같은 게 들어있을 수가 있죠. 거기는 지문 구분자가 들어간 게 아니라 문제에 그냥 들어가는 거죠. 글자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떤 게 구분자이고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건지를 알 길이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바꿔주면 돼요. 이거를 별표가 아니라 뭐 다르게 뭐 %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문제 구분자를 별표 대신에 이걸 써주면 돼요. %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구분자들이.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래서 구분자하고 원래 그 문제에 담겨있던 글자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중복되면 이 구분자 설정 값을 바꿔서 바꾼 걸로 그 문제 그 구분자를 대신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구분자 설정 설명을 마치도록 하기 전에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구분자를 다 썼어. 다 쓰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한번 해볼까요? 듣기평가. 자, 이렇게 구분자를 다 나눴어. 그죠? 뭐 별표 해서 그다음에 I로 해서 문제 정보죠. 뭐 객관식 정답은 1번이고 10점짜리
그 20개의 지문 중에서 첫 번째 지문이다, 아니 첫 번째 문제다라는 거. 20개의 지문이 아니라 하나의 지문에 지금 20개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그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 그다음에 예문, 별표. 끝났죠? 1번 문제. 그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분대로 다 나눴어.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끝까지 했어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일에서 보내기 해서 웹 브라우저로 보내기 클릭. 그럼 이게 뜨죠. 자, HMF 00000.html 문자 코드는 한국 KS. 자, 저희 그 한스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언어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나 한글 영문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UTF-8이라고 해서 다국어 버전이 있어요. 이제 그 저희 한스를 구입하실 때 구입하시는 분이 알아서 선택해서 둘 중에 한 가지로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장할 때 그 언어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자, EUCKR 한글 영문 버전 구입하신 분은 여기에서 KS 선택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나는 UTF-8 버전, 다국어 버전을 선택했다, 아니, 구입했다 그러신 분들은 유니코드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에 확인. 그럼 이렇게 브라우저가 떠요. 지금 이 한글 문서가 브라우저로 보내진 거죠. 이렇게. 그죠? 브라우저로 뜨잖아요. 떴죠. 이미지도 있고. 이거를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 다음에 저장을 하는데 파일 이름 반드시 영문으로 하세요. 영문 011 한번 해볼게요. 영문으로 영문이나 숫자. 자, 그리고 파일 식은 모든 웹페이지 선택하시고 인코딩 중요한 건데 자, 조금 전에 EUCKR 그러니까 한글 영문 버전 또는 UTF-8 다국어 버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 UTF-8 버전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 인코딩에서 유니코드 UTF-8 선택하시면 되고요. EUCKR 한글 버전을 구입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한국어 있죠, 한국어 선택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UTF-8로 됐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을 하면 이렇게 생겨요. 폴더가 생기고 이미지가 아니라 HTML 파일이 생기고요. 011 아까 이름을 아까 011로 했죠. 해서 011.html이 생겼어요. 자, 이거는 이 폴더는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폴더는 뭐냐면 이렇게 HTML로 만든 그 한글 문서 중에 이미지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미지잖아요. 지금 이미지. 그죠? 이미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폴더가 생성이 돼요. 들어가서 보면 자, 그죠? 이게 이거죠? 여기는 이미지들. 그죠?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미지 폴더도 이미지가 포함된 것 같으면 이미지 폴더가 생성이 되고 이 이미지 폴더가 안 생겼으면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그 저장을 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이 파일을 열어볼까요? 이거를 등록을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내기 웹 브라우저로 보내기 해도 떴죠. 이게 떴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저장을 했죠.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거 때문에 그래. 인코딩 때문에. 인코딩 하고 파일 형식,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새 이름으로 여기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이거를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요. 뜻깊평가 같으면 이렇게 음원을 들을 수 있게도 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잘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은행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어떻게 하는지 구분자로 나누고 파일에서 보내기, 웹브라우저로 보내기 해서 UTF-8 버전 같으면 여기에서 유니코드 EUC-KR 버전 구입하신 분은 한국 KS6에서 확인 그래서 브라우저로 창이 뜨면 이거를 새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하는데 파일 이름은 영문이나 숫자로만 하고요. 파일 형식은 모든 웹페이지 HTML 선택하고 인코딩 그 EUCKR 버전 그러니까 한글 버전 구입하신 분은 한국어 선택하시면 되고 UTF-8 버전 그러니까 다국어 버전 구입하신 분들은 한글 다국어 버전 구입하신 분들은 UTF-8 유니코드 선택하시고 저장하기 눌러서 저장을 하면 바탕화면에 경로에 다를 수 있죠.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더는 그 이미지화 시킨 한글 문제 거기에 이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런 이미지 폴더도 생성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걸 나중에 등록시켜서 우리가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우선 이거를 이렇게 놔둘게요.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자,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눈에 익어요. 손가락에 돼 있고요.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구분자 설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